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DSBA 박사과정 이종호입니다. 오늘 소개할 논문은 LightGCN 2022년 SIGIR에 소개된 논문이고요. LightGCN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고 파워력 그리고 리치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그래프 컨볼루션을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해당하는 태스크를 레커멘데이션 시스템에 조금 더 특화된 모델로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논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설명을 하겠지만 해당하는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은 기존에 있었던 심플 GCN과 다른 방법론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특정한 방법론을 본인들의 태스크가 맞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그리고 수식적으로 증명을 해서 상당히 배울 점이 많고 지금 사이테이션이 굉장히 높은 1000회가 넘는 논문인데 그만큼 배울 점이 많은 논문이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에서 예전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해당하는 논문에서 처음 제시한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뉴럴 콜라보레이션 그래프 컨볼루션 콜라보레이션 필터링 이라는 논문으로 NGCF가 있는데 해당하는 논문을 개선을 한 논문이기 때문에 선행 연구로 소개를 드리고 LightGCN 그리고 오늘 이제 실험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을 배울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저자들이 실험을 하면서 다른 연구들은 에벌레이션 스터디 같은 거 하면은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 정도만 보여주는 경우가 있고 해석을 하는데 지표 자체를 만들어서 해석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더 실험적인 자세를 배울 점이 있다라고 해서 또 실험 부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기본 GCN의 구조라고 하면은 제일 대표적인 이론을 생각을 하면 식이 저런 위의 식이 되는데요. 위의 식에서 보시면은 시그마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액티베이션 펑션을 의미하고 하나의 레이어가 이제 가지는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덴시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 이것에 이제 가중치의 역할을 한다, 스케일러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프로파게이션의 역할을 해주는 그 패스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해당하는 부분이 그래프 네트워크가 가지는 가장 큰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트랜스포머와 다른 점을 비교하라라고 하면은 이 어드밴스 매트릭스의 역할이 가장 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결국에는 이 어드밴스 매트릭스가 가지는 부분이 셀프 어텐션에서 전체 풀 커넥션이 되는 부분을 그래프에서는 그래프 바이어스가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드밴스 매트릭스의 인풋을 받고 웨이트 W로 우리가 트레이너블 웨이트로 이제 이 웨이트를 통해서 피처 트랜스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피처 트랜스폼이 일어나는 것과 non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는 것 자체가 해당하는 우리 그래프 레이어가 가지는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GCN을 활용한 태스크들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높은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러한 태스크들이 대부분 성능 측정이 되는 게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라고 하면은 해당하는 논문을 인풋으로 받아서 논문의 노드 자체가 이제 되는 것은 논문의 타이틀과 애브스트랙트 같은 텍스트 정보가 들어가면 해당하는 논문의 주제는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분류하는 태스크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높은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이유를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은 노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 애브스트랙트 같은 경우가 기존에 있었던 그 리치 인포메이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텍스트만을 사용하는 그 자연어 처리 같은 분야에서 이러한 텍스트들이 사실 이제 연관성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런 연관성을 무시한 채 텍스트 간의 통계적인 인퍼런스랑 관련돼 가지고 결국은 언어 모델이 학습하는 방법에서는 외부 정보죠. 결국은 이 논문이 어떠한 논문과 연관되어 있는지 직접적으로 바이어스를 주입하지 못하니까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이런 그래프를 사용할 때 성능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커멘데이션 태스크에도 사실 주입을 하려고 했는데 레커멘데이션 태스크에서 이때까지는 저희가
최근에는 뭐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더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고 있긴 하지만 2020년도 당시에는 추천 시스템 모델에서 유저와 아이템의 인덱스만을 사용을 해서 이를 랜덤 초기화해서 인풋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인덱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그리 많지가 않다. 노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그리 많지 않다. 그러한 상황에서 노드 자체가 정보가 많이 없는데 피처 트랜스폼을 하고 레이어를 쌓는 효과를 갖기 위해서 넌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하고 하는 것이 무슨 크게 의미가 있나.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리치 인포메이션은 쌓일 거라고 하는데 아무리 인베딩이 더 잘 된다 하더라도 결국엔 테스트단에서 추천 시스템의 성능 관점에서는 그리 크게 유용하지 않다라는 것을 저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NGC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뉴럴 콜라보레이션 필터링이라는 방법론은 이전에 2019년도에 나온 방법론이고 해당하는 논문에서 가장 큰 컨트리뷰션으로 가져갈 것은 유저 아이템 인터랙션 원래는 매트릭스가 있죠. 이 매트릭스를 바이페러퍼라는 2분할 그래프로 표현을 했고 2분할 그래프 관점에서 그래프 프로파게이션이 일어나는 그래프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라는 게 가장 큰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에서는 기본적인 GCN의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레이어를 쌓을수록 아이템을 통해서 유저가 표현이 되고 유저를 통해 아이템이 표현되는 구조의 그래프 레이어를 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방법론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인 GCN 구조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제가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GCN이라는 구조는 저기 분모에 들어가는 스케일 값에 해당하는 유저와 아이템이 하나의 그래프의 이웃 노드라고 했죠. 두 연결되는 인디그리, 아웃디그리가 똑같이 GCN에서 사용되는 스케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트레이너블 웨이트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컨캣돼서 변환되는 거 그리고 그냥 자기 자신을 변환시키는 거 그리고 원래 자신의 값을 레지듀얼처럼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인 방향성은 똑같고요. 웨이트가 있고 트레이너블한 피처 트랜스폼을 하는 웨이트가 있고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기본적인 GCN 구조를 사용을 하면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처럼 사용하기 위해 유저의 인베딩, 아이템의 인베딩을 따로따로 계산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방법론을 저자들이 우선적으로 이제 디피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어떤 걸 진행하냐면은 여기서 앞서서 계속 말했던 넌리니어 액티베이션과 피처 트랜스폼이 정말 성능이 유의미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NGCF에서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씩을 제거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 웨이트를 제거하는 거 그리고 넌리니어 액티베이션을 제거하는 거 둘 다 제거하는 거 이런 식으로 성능을 하나하나씩 다 빼보면서 성능을 측정을 해봤는데 정말로 이제 이제 두 가지의 유의미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피처 트랜스폼 자체가 추천 시스템에서는 성능을 저하시킨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처 트랜스폼이 있을 때는 넌리니어 액티베이션은 큰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피처 트랜스폼이 없을 때는 안 쓰는 게 좋다라는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리치 리프레젠테이션이 나올 수 있으나 실험적인 결과로 불필요한 연산이다 이것은. 즉 과도한 튜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며 논문에서 이러한 불필요한 연산의 추가는 성능 저하를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 GCN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더 가볍고 효율적인 추천 시스템에는 더 적합한 GCN을 설계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자들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프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래프를 통해서 피처를 스무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래프를 사용하는 이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그래프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피처 트랜스폼, 넌리니어 액티베이션을 지나서 애그리게이션 하는 단계, 이러한 순차적인 단계로 그래프를 쌓는 과정인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피처 스무딩이 잘 일어나야 결국에는
좋은 그래프 네트워크 구조를 사용하는 목표를 부합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피처 스무딩에 이제 집중을 해서 무언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우선적으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그러면 스무딩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것인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똑같이 단순한 웨이티드 썸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똑같고요. 인디그리, 아웃디그리, GCN에서 가지고 있는 저 스케일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똑같고요. 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피처 트랜스폼 그리고 넌 액티베이션 펑션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고 그냥 스케일러를 통해서 디그리를 통한 가중치를 통해서 계속해서 레이어가 쌓을수록 그냥 변환만 시켜준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결국 이렇게 할 때는 처음에 가지고 있던 학습되는 부분이 임베딩 값 자체가 이제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로 존재할 뿐이고, 이후에는 각 피처 그 트랜스폼에 따른 웨이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볼 게 셀프 커넥션 부분도 빠졌죠. 이 셀프 커넥션 부분을 빠졌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차후에 이제 각 레이어를 쌓았을 때 각 레이어에서 나오는 아웃풋 값을 모두 사용을 함으로써 셀프 커넥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본 논문에서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 위에 보시면은 셀프 커넥션을 사용을 하는 그 과정이 이거는 이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커넥션을 사용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수식적으로 증명이 되는데요. 이렇게 사용하는 건 뒤에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고, 저기 첫 번째 보시면은 가중치 알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가중치 알파는 이제 각 레이어에서 나오는 값들을 모두 뽑아오는 건데, 뭐 논문에서는 어텐션을 사용을 하던, 어텐션 레이어를 따로 두던, 혹은 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해볼까 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제일 사용하기 위해서 유니폼하게 사용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 U, 이 I의 값을 내적을 통해서 나오는 값을 우리는 이제 스코어로 도출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로스단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 Y, UI의 헷 값과 이제 BPR 로스를 사용을 해서 네거티브, 그러니까 인터랙션이 없던 아이템의 스코어 값의 차이가 나도록 우리가 학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방금 말했던 이 수식적인 부분, 셀프 커넥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수식적으로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라이트 GCN에서 최종적으로 임베딩 되는 벡터를 도출하는 식은 왼쪽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알파 제로의 임베딩 값, 그리고 알파 1 뭐 임베딩 1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게 결국은 저희가 뭐 넌 액티베이션 펑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 레이어를 쌓는 효과랑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드밴스 매트릭스를 중첩해서 사용을 하는 그 값과 똑같은데, 이렇게 사용하는 식의 폼을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심플 GCN에서는 앞에 있는 D 플러스 그 아이덴티티 있는 디그리 플러스 아이덴티티 있는 저 부분이 이제 스케일러 앞쪽에 있었던 부분에 속하는 부분이고, 해당하는 부분은 그래서 이제 스케일 부분이니까 그 상수이기 때문에 안 봐도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하면, 원래 있었던 식처럼 i 플러스 i의 2k-1처럼 저런 식으로 식이 나오게 되고, 왼쪽과 같은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i 플러스 ik의 이의 임베딩 벡터가 나오게 되는데, 해당하는 부분을 이항 정리를 통해서 식을 도출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항 정리를 통해서 나오는 상수값이 나오고, 이 값을 우리가 알파 값을 저희가 지금 사실 뭐 유니폼하게 쓰긴 했지만 조정을 하면은 똑같은 폼으로 만들 수 있다. 즉 셀프 커넥션이 셀프 커넥션과 같은 역할을 해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APPMP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페이지 랭크에서 그 아이디어를 도출을 해가지고 자신의 값을 베타만큼 가지고 있고, 이제 나머지 그 그래프에서 오는 정보를 이제 그 선형 결합을 통해서 이제 가지고 온다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해당하는 식도 똑같은 방식으로 식을 도출했을 때
결국에는 똑같은 폼을 가지고 있고, 해당하는 방법론에서 그래프 오버스무딩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해서 결국엔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전체 그래프에서 레이어를 따와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오버스무딩 문제에도 적합한 해결을 제시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케이스와 같이 이 아이템을 구매한 사람이 유저 U와 V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이 두 사람은 정말 유사한 사람일 것이기 때문에 더 유사한 인베딩 공간으로 매핑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코에피션트 값은 높고 해당하는 두 인베딩 벡터의 값은 더 유사해져야 되는 폼이 저 뒷부분이 해당하는 식의 뒷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러한 식으로 했을 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스코어를 SU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즉 추천 시스템이 잘 되려면 이 SU 값이 낮아야 되고 잘 스무딩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스코어를 처음에 봤을 때 의아했던 부분은, 그렇다면은 모든 유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프에서 문제가 되는 게 그래프 오버스무딩인데, 오버스무딩이 되면은 모든 인베딩이 거의 비슷한 공간에 매핑이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사실 스코어 자체는 낮아질 텐데 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거는 지금 인터랙트한 케이스만을 가지고 와서 이제 설명을 한 예시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금 더 스케일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인터랙션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스무딩이 안 돼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을 조금 같이 어떻게 녹여내야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가정을 했던 것처럼 인터랙트가 있는 케이스의 유저들만을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해당하는 두 유저는 유사해야 된다, 인베딩 공간에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가정을 하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그래프 레이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할 때는 성능이 매우 크게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프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쌓을수록 성능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해당하는 부분은 뒤에 에벌레이션 스터디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스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NGCF보다 라이트 GCN 자체가 트레이닝하는 로스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로스가 빠르게 줄어든다는 것은 모델이 일반화가 잘 되고 가볍다라는 소리입니다. 파라메타가 그만큼 적다라는 소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추천 시스템의 성능 자체는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자들이 그림에는 실지 않았지만 NGCF 같은 경우에는 더 튜닝을 하고 학습을 하면은 트레이닝 로스 자체가 라이트 GCN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 NGCF가 더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레인 로스 자체는 더 학습에 튜닝을 시킬 수 있지만, 실제로 추천 시스템에서는 이 로스를 가지고 추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리퀄이드 NDCF 같은 그 추천 지표가 따로 있고, 해당하는 지표와는 항상 로스가 낮아진다고 해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튜닝이 결국 추천 시스템의 성능에는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라이트 GCN의 이제 우리가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 모든 레이어에서 가지고 오는 부분이 과연 유의미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GCN 싱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레이어의 아웃풋만을 최종 인베딩 값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라이트 GCN 싱글이 아닌 것은 이제 그냥 원래 다 가지고 와서 이제 유니폼 합을 사용을 하는 것인데, 자, 그래프를 보시면은 라이트 싱글만을 보게 되면은 이제 라이트 싱글 그 주황색 바를 보시게 되면은 싱글 모델 자체는 레이어를 많이 쌓을수록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피크 지점이 일반적으로 2에서 3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래프 네트워크와 동일한 성향을 보이는데, 레이어를 많이 쌓을수록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레이어 이후에 더 많이 이렇게 사용한 오버스무딩 영향으로 성능이 낮아진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반대로 라이트 GCN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를 쌓을수록 성능이 증가하는 것을 보입니다.
즉 라이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레이어를 더 쌓을수록 성능이 올라가니까 일반적인 그래프 네트워크와 뭔가 특징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들이 여기에서 근데 저기 아마존 북의 성능을 보면 라이트 GCN 싱글 성능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저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라이트 GCN도 가중치를 조정하면 싱글과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파워를 가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선 유니폼하게 사용했다고 하는데, 아니 어쨌든 근데 결과적으로 성능이 잘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선 저는 동의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해당하는 논문에서는 NGCF에서 2분할 그래프를 제안을 했고, 이를 GCN으로 적용했던 선행 연구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필요 없는 연산 때문에 성능이 낮아진다는 걸 지적을 하고 있고, 해당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래서 수식적 그리고 실험적으로 개선됨을 증명을 했습니다. 특히 스무디니스와 관련된 에블레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에 실험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가 보이고, 사실 뭐 모델의 비교가 그리 많지 않고 NGCF와의 직접적인 비교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테이션이 매우 높은 이유는 해당하는 논문에서 이런 식으로 실험적으로 그리고 수식적으로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인사이트도 얻고 갑니다. 그리고 방법론에서 모델이 커지는 방향이 아니라 사실 후행 연구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뭔가 더 추가하고 더 추가해서 조금 변형을 해서 더 많은, 더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의 흐름인데, 문제점을 찾고 그러한 부분에서 경량화를 시켜야 성능이 더 좋아진다라는 점으로 간 게, 저도 같은 연구자로서 이제 어떠한 논문을 연구할 때 다른 관점도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